야, 한국 핵추진 잠수함 가지면 안 돼. 이렇게 중국도 말하려고 그러는데 김정은이 보여줬죠. 우리 가졌어. 그러니까 김정은은 엑스맨이다. 우리를 도와줘요. 김정은 잘했어. 아, 진짜로.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관계, 우리가 이제 화병도 했었는데, 이게 한반도 안보에 미칠 좀 가장 결정적 위험 요소는 뭐가 될까요? 크리스마스 날 깜짝 놀랐죠. 8,700톤급 핵추진 잠수함. 네. 그 어린 거 김주혜 손잡고 황당하죠. 그것도 러시아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아니, 그러니까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만 핵추진 잠수함 갖고 있어요. 네. 현재 인도가 최근에 아리안트라고 30년 만에 핵추진 잠수함. 30년 만에. 그것도 마지막엔 러시아가 도와줘서 삽질하다가. 인도는 무기 개발하면 30년이에요. 아준 전차 30년, 테자스 이번 두바이에서 안타깝게 떨어졌지만 그것도 30년, 핵추진 30년. 네. 근데 북한이 핵추진 잠수함 8,700톤급이랑 만들 수 있겠어요? 우리도 엊그제 진수한 장영실함이 3,600톤급이죠. 이게 세계 최고거든요. 근데 북한이 8,700톤 만들어야 못 만들어요. 블랙 코미디죠. 저 어떻게 만들어요? 흉내만 낸 거죠. 근데 흉내도 뭔가 있어야 누군가 도와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 흉내의 벤치마킹을 누군가 도와줬겠죠. 러시아겠죠. 확률이 높죠. 근데 중국 잠수함이 중국 핵추진 잠수함이 있거든요. 네. 속으로 쪽팔린 게 뭔지 알아요? 잠수함은 물속에 있으니까 무서워요. 예를 들어서 요 안에 누구 숨어 있다고 생각해보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요 안에 이 테이블 밑에. 근데 지금 누군지 알잖아요. 근데 이 방에 어딘지 모르게 누구 숨어 있다고 그러면 공포죠. 그렇죠. 어딘지 몰라, 있어. 사시미 칼 들고. 너무 무섭죠. 그게 잠수함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권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디 있다는 걸 알면 하나도 안 무섭죠. 쏘면 되니까. 그게 수상함하고 잠수함의 차이예요. 그렇죠. 근데 잠수함은 숨어있을 때 무섭지만 들키면 시체예요. 왜? 잠수함 생긴 거 보세요. 뭐 대포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나오면 바로 죽거든요. 핵추진함 잠수함은 잘 안 들키잖아요. 그렇죠. 물속에 계속 물속에 있으니까. 근데 만일에 핵추진 잠수함이 들키죠? 네. 밖에서 함정이나 아니면 비행기가 얘한테 신호를 보낼 수 있어요. 너 들켰다고. 안 나오면 너 죽인다고. 그럼 얘가 나와야 돼요. 이걸 강제 부상이라고 그래요. 이거 제일 쪽팔린 거예요. 중국 잠수함은 이런 기록이 여러 번 있어요. 일본한테도 한 번 당했고 영국한테도 한 번 당했고. 왜냐? 중국 잠수함이 너무 시끄러워요. 물속의 경운기라고 그랬어요, 한때는. 잠수함은 침묵의 살인자잖아요. 그렇죠. 조용해야 되잖아요. 네. 왜? 물속에서는 이거로 듣거든요. 소나, 레이더가 안 들어가니까. 근데 시끄럽게 다녀봐요. 바로 잡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잠수함은 겉에 타일로 쌓여요. 방음 타일로. 그리고 실제로 잠수함 안에서 복도 뛰지도 못하게 해요. 쿵쾅거리지도. 네. 그 다음에 큰 소리로 말도 못하게 해요. 근데 중국 잠수함은 엔진 소리가 너무 커서 잘 들켜요. 왜? 기술이 안 되거든. 그럼 세계 최고의 잠수함 선진국인 러시아가 주면 되잖아요. 중국한테도 안 줬어요. 근데 북한이 이번에 피를 흘리면서 도와줬어요. 줬겠냐고요. 제 말은. 피를 흘려도 줬겠냐고요. 중국은 더 혈맹인데 네. 저도 뭘 줬겠어요. 옛날. 구형 기술을 줬겠죠. 그러니까 잠수함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번 잠수함 보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생겨서 이거 몸체고 여기 함교라고 그래요. 네. 이 전망경에 있는데. 그럼 미사일은 오하이오 급은 이렇게 생겼어요. 네. 미사일 여기다 집어넣어요. SLBM을. 몸체에다가. 근데 이번에 시청자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북한 이 함교가 굉장히 길어요. 한 이 정도 될걸요? 네. 한 요 정도 될 거예요, 함교가. 이게 뭐냐? 기술이 없으니까 미사일을 여기다 집어넣는다는 얘기예요. 이 동체에 못 집어넣으니까. 그렇게 생긴 8,700톤짜리 잠수함이 없어요. 잠수함의 함교는 조그마하고 전망경보는 이거지 여기다 미사일 때려박진 않거든요. 네. 왜 여기다 박았느냐? 북한이 2023년 9월에 김군옥 영웅함이라고 로미오급 구형 잠수함을 개조한 거에 보면 그렇게 네. 생겼거든요. 함교에다 길게 장착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그럼 원자로를 어디다 집어넣냐는 거죠. 네. 원자로를. 지금 다 만들었기 때문에 자 잠수함 핵심 잠수함 만들 때는 원자로를 가운데 놓은 다음에 동체를 싸거든요. 근데 전체 다 만들었거든요. 그럼 이 안에 원자로 들어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북한이 원자로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들어요. 그럼 러시아가 줬다는 얘기인데 줬겠느냐? 주면 선을 넘은 거죠. 핵심 잠수함은 미국을 향한 거거든요. 근데 핵심 잠수함은 우리를 향한 거거든요. 네.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겠어요? 우크라이나는 살상무기 지원하지? 미국은 가만히 있겠어요? 이것들이 선을 넘어? 이 안에 원자로가 들어있어도 아마 제가 보기엔 작동하기 어려운 걸 줬든지 아니면 비어있든지 둘 중에 하나다. 그리고 호주가 2021년에 오커스라는 걸 결성을 해서 네. 미국, 영국, 호주 합친 게 오커스예요. 네. AKUS. 호주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지원하기로 했어요. 언제? 2021년에. 지금 삽도 못 떴어요. 그리고 첫 잠수함이 2030년대 중반에 나오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올 초에 살짝 보여주고 이 잠수함 만들기로 결정한 지가 몇 년 안 됐는데 벌써 완제품을 보여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도 그래 신용을 냈다. 위협적인 거죠. 네, 신용을 냈다. 누가 도와줬겠냐? 러시아. 러시아가 도와줬겠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북한에서 그걸 드러낸 것도 트럼프가 한국의 핵무장 억제하는데 이제 핵추진 잠수함 비대칭 카드를 허용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래서 서둘러 보여준 거예요. 서둘러 보여준 거예요. 우리도 있다. 우리가 먼저 트럼프도 빠르다. 근데 그걸 알고 있으니까 허용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전 김정은한테 고마운 게 지금 핵추진 잠수함 완제품을 보여줬잖아요. 겉으로는. 그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가지는 명분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더 생기죠? 그러니까 김정은이 고마운 거예요. 잘했어.
근데 트럼프는 왜 허용해 준 거예요, 우리한테? 이거 발표 이전에 있었던 일이니까요. 이건 좀 복잡한 얘기인데 네. 북한은 아니에요. 북한 때문은 아닌 것 같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10월 29일 날 경주에서 트럼프를 만났죠. 그렇죠. 에이펙. 그때 그 다음 날인가 다음 날 시진핑 주석을 만나기로 돼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만나고 하루 이틀 뒤에 제 기억이 안 나는데 29일 날 맞아요. 트럼프 만났어요. 그때 핵추진 잠수함 요구할 때 분명히 이렇게 말했어요. 북한이나 중국 쪽 잠수함 추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시진핑을 만나는데 중국 얘기를 왜 해요 굳이. 네. 왜냐 핵추진 잠수함 빨라요. 재래식 잠수함에 네. 비해서. 이거 못 따라가요 재래식으로. 그러니까 중국 잠수함 얘기를 한 거예요. 중국 잠수함 견제하는데 우리가 힘들다. 그럼 그 얘기를 트럼프한테 왜 해요? 만일에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가지고 중국의 핵추진 잠수함을 견제하면 미국은 힘이 들어요? 더 들어요? 덜 들어요? 덜 들이죠. 덜 들죠. 미국 입장에 땡큐.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동해는 러시아 핵잠, 남해와 그 동중국해 쪽은 중국 핵잠 이 설치는데 일본이나 한국의 재래식 잠수함으로는 성능은 뛰어나지만 못 쫓아가거든. 그러니까 미국이 해야 되거든요. 특히 미야코 해협이라고 오키나와와 미야코지마 류구 열도의 그 중간에 비어있는 여기가 이제 태평양 나가는 데거든요. 여기를 통해서 중국이 왔다 갔다 내와서 서해 쪽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올라가 산둥반도나 아니면 중국 동해 샹하이나 이쪽으로 핵잠 기지가 있는데 만일에 한국이 핵잠을 가지면 한반도 해역부터 시작해서 핵잠은 전 세계 일주하는데 40일이면 돼요. 연료 한번 집어넣으면 5년, 10년, 길면 20년 동안 연료 교체가 필요 없어요. 어디든 가요. 그럼 한국의 핵잠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중국과 러시아의 핵잠을 견제하게 되고 그럼 미국의 핵잠은 훨씬 부담이 덜 하겠죠? 자, 미국은 조선하고 붕괴됐죠. 그럼 미국은 신조함 만드는데 시간 너무 걸려? 기존하면 노아에. 그래서 마스가가 있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 황금함대 건설한다는데 뭐라고 말해요? 하나랑 할 거야 이러잖아요. 그러니 한국이 핵잠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북한을 억제하는 거지만 미국은요 힘이 덜 들죠. 그래서 커들 이라고 하는 미국의 해군 참모총장이 11월인가 12월에 왔었어요. 여기에 와서 그랬어요. 한국 핵추진 잠수함 가지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랬더니 중국 견제해야 돼. 대놓고 말했어요. 우리는 북한에 대한 억제력이 생기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 억제하라고 그랬을 거야. 해줬겠어요. 자기들 남는 장사가 돼야 되니까 셈법이 있는 거죠. 그럼 이게 어디로 가죠? 이제 다카이치가 그랬잖아요. 우리도 핵잠 가져야 돼. 지금 김정은이 머리가 나쁜 게 핵추진 잠수함을 보여줬으니까 일본은 어떻게 해요? 가져야죠. 오, 우리도 가져야지. 저놈들 핵 갖고 우리 공격하는데 바보짓인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이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판단 능력이. 저렇게 보여주면 야, 한국 핵추진 잠수함 가지면 안 돼. 이렇게 중국도 말하려고 그러는데 김정은이 보여줬죠. 우리 가졌어. 우리 가질 명분이 이게 생겼죠. 명분이 100% 생긴 거예요. 네. 그러니까 김정은은 엑스맨이다. 우리를 도와주는. 김정은 잘했어. 아 진짜로. 지금 만들었잖아요. 지금. 제가 성능 엉망이라고 했는데 바꿀게요. 아 굉장히 위협적이고 우리 대응해야 돼요 지금. 그러면 핵 추진 잠수함 건조성은 우리 해군의 전략적 이상도 당연히 많이 바꿔놓겠죠? 바꾸죠. 지금 우리가 209라고 참 눈물겨운 1200톤급 장보고 12월 달에 퇴역해요. 93년에 진수했거든요. 이 독일에서 가다 와서. 이게 일본함이에요. 1200톤급. 이걸로 원양항해 어려워요. 근데 이걸로 하와이까지 단독으로 원양항해있고 그 다음에 항공모함을 포함한 가상 훈련에서 209급이 연합국 함정을 30척을 격침했다라는 전설이 있는데 이거는 인터넷에서 떠도는 얘기고 실제로 몇 척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거 누가 얘기해요 그거를. 그러나 어마어마한 전가를 올렸다는 게 거의 정설이에요. 구축함 한 척만 격침시켜도 이지스함이 거의 1조 2조 하는데요. 부장까지. 1200톤짜리 그 조그만 잠수함 가지고 단독으로 항해를 했다고요. 하와이까지. 한국 해군 박수 쳐줘야 돼요 진짜. 잠수함 승조원들이 아주 열악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자 장보고 1이 1200톤, 장보고 2가 1800톤이에요. 선원 1급. 그 다음에 장보고 3가 3000톤급, 배치 1이 안창호급이에요. 3대 만들었어요. 배치 2가 장영실함이거든요. 세계 최고의 AIP 공기 불효라고 해서 재래식 잠수함이 좀 한 3주 이상 장망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전기차가 수백 킬로 고속 못 내죠? F1 페라리 전기차 없죠? 왜냐? 축전지 한계 때문이에요. 축전에서 정석 운행 10km, 15km는 한 3주 가요. 근데 최대가 30에서 35km거든요. 이렇게 가면 몇 시간이면 배터리가 다 닳아요. 물 밖으로 나와야 돼요. 핵추진은 시속 40, 45km로 5년, 10년 그냥 가요. 우리 인간이 산보할 때는 걸어다닐 때는 몇 시간 할 수 있지만 100m 달리면 바로 쉬어야 되죠? 15초 만에.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세계 최고의 재래식 잠수함을 가지고 지금 한반도 해역을 감시했지만 저쪽에서 러시아가 중국이 핵심 잠수함으로 쌩하고 가면 어떻게 해요? 보고도 못 잡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가지면 어떻게 돼요? 확실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전략적 억제력이 생긴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사실 첫 번째죠. 자, 잠수함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핵심잠, 하나 헌터킬러. 적 수상함이나 적 잠수함을 잡는 거. 또 하나는 뭐냐? 전략 핵잠수함의 목표. 물속에 숨어서 대지 공격 능력. 탄도미사일로 적의 전략시설, 수도나
적 지휘부를 때리는 탄도미사일 이 두 가지거든요. 거기 탄도에 핵을 실으면 그 전략 SLB입니다. 네. 그게 SSBN이에요. 근데 우리 SSN은 뭐냐? 추진만 핵이라는 얘기고 SSBN은 발라스틱, 탄도미사일 핵을 다 이게 SSBN이에요. 두 가지. 우리가 SSN이에요. 그런데 우리 해군 잠수함 승조원들 경험자들한테 물어봤더니 우리가 원하는 건 SSN과 SSBN의 중간이에요. 뭐냐? 동해에 숨어 있으면서 탄도미사일로 평양을 때릴 수 있는 요걸 원하는 거예요. 핵은 안 들어있죠. 왜냐? 동해는 잠수함의 천국이라고 그래요. 자, 잠수함은 소리를 듣는다고 그랬죠? 프로펠러 소리. 잠수함의 소리 우리가 이렇게 막 떠들죠? 그럼 이게 음파를 타고 수키로까지 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 듣고 있잖아요. 항상 네. 배에서. 이게 네. 청음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동해는 잠수함이 왜 천국이냐? 일단 수심이 깊어요. 조금만 나가도 1500, 2000m가 돼요. 네. 두 번째, 남쪽에서 쿠르시오 난류, 그다음에 북쪽에서 베링의 한류가 내려와요. 쉽게 말하면 찬물, 뜨거운 물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럼 부딪히면 얘들이 사이좋겠어요? 이게 뒤엉키겠죠? 그렇죠. 이런 거대한 물덩이 수개라는 게 형성돼요. 아, 이게 수기 현상이군요. 그럼 여기 음파가 통과 못해. 통과해도 흩어져요. 그러니까 못 찾아요. 그러니까 동해에 우리 핵추진 잠수함이 탄도미사일, 뭐 거기까지 못 가겠지만, 뭐 탄두무게 9톤, 탄두무게 4.5, 포가 4.5고, 형5가 9톤이거든요. 이걸 싣고 있다고 수십 발이 동시에 평양 김정은 머리 위로 날라온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사고 치겠어요? 못 치죠? 그러니까 두 가지죠. 자, 우리 북한 대북 억지력은 뭐라고요? 강력한 김정은에 대한 억지력. 김정은 머리 위로 집무실로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그럼 사고 못 치죠? 그렇죠. 두 번째, 러시아와 중국의 핵심 잠수함을 견제해요. 그 다음에 이 핵심 잠수함 어디 간다고요? 전 세계 다 간다고요. 올해 2월 달에 77 기동함대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정조대왕함이, 이지스함이 기함이에요. 자, 우리는 해역함대가 있어요. 1함대, 2함대, 4함대. 이건 동서남해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 기동함대는 뭐냐? 어디든 가는 거예요. 구축함, 정조대왕함 포함해서 10여 척 구축함, 4척의 군수보급함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전 세계 간다는 얘기예요. 전 세계 가는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다 독도함이나 마라도함은 상륙함이거든요. 일개 대대병력을 실을 수 있어요. 네. 이걸로 자 상륙함 병력 실었어요. 그럼 두 대에 가면은 독도함 마라도함 이게 대대죠. 어마어마한 병력이에요. 종무장한. 여기에 이지스함 군수보급함 합쳐서 가면 딴 나라를 공격할 수 있는 거예요. 뭐 태국에서 뭐 범죄인들이 지랄한다? 그럼 가서 때릴 수 있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근데 그동안 문제가 있었어요. 이 수상함들은 빠르거든요. 독도함도 느려요. 구축함보다 느리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함대 구성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 상륙함 맞을 때 속도가 빨라야 돼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좀 느리게 함대를 구성해서 갈 거 아니에요. 시속 한 20노트 정도로. 이 수상함은 잠수함 쥐약이니까 물속에 누가 지켜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우리가 가진 잠수함 얘를 못 따라가요. 속도가. 그러니까 완벽한 기동함대를 구성할 수가 없죠. 근데 핵심 잠수함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 물속에서 같이 가는 거죠. 더 빨리 갈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완벽한 기동함대. 전 세계 어디든 투사할 수 있는, 아프리카든 어디든 우리 국민들이 위기에 빠지면 투사할 수 있는 이제 생기는 거지. 이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럼 이거는 핵추진 잠수함은 몇 척을 만들 수 있는 뭐 그 척수도 제한이 있거나 한 건가요? 돈이죠. 일단 너무 비싸. 1조에서 한 2조쯤 들 거예요, 한쪽에. 그래도 우리나라에 허락해줬으니까 승인해줬으니까 그 척수는 관계없어요. 관계 아마 뭐 승인만 하면 우리가 결정하는 거고. 지금 우리는 4척을 얘기했거든요. 근데 왜 4척일까요? 함정은 홀수로 가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동해, 남해, 서해 그랬죠? 한 척은 기동함대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서해는 수심이 낮아서 핵추진 잠수함이 못 가요. 남해, 동해. 네, 작전하면 금방 들켜요. 함정은 삼직제라고 그래요. 자, 함정은 그냥 뭐 자동차 이런 게 아니죠. 그 안에 수백 명, 수천 명이 살죠. 항모 같은 경우는. 하나의 도시이자 하나의 생태계예요. 그러니까 수시로 완전히 수리를 안 해주면 안 돼요. 주로 한 3년에 한 번 정도는 수리를 해야 돼요. 그 오버홀이라고 그래요. 한 1년 정도 수리해요. 그러니까 세 척이 있어도 잠수함은 어떻게 돼요? 한 달, 2달 작전하고 오면 물속에 숨어 있었는데 쉬어야 돼요? 안 쉬어야 돼요? 쉬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한 척은 작전, 한 척은 훈련 및 교육, 한 척은 수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 척이 있어야 한 척이 작전하는 거예요. 근데 왜 4척일까요? 안 맞죠? 자, 1, 2, 3은 한번 배치원으로 만들어 보고 그래서 배치원이라고 해요. 계속? 요거는 네 번째는 체급을 아주 키워서 하나 만들어 보고 2척을 더 만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4척이라고 그러지만 최종적으로 6척이 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6척 체제를 그러면 완성하려고 2척은 상시 작전하는 거죠. 하나는 한반도 해역, 하나는 원양 작전도 가능한 거죠. 미국이 근데 한국에 핵연료 제철이나 우라늄 농축 권한도 이게 허용하는 게 되는 건가요? 지금 미성락 안보실장께서 12월 16, 17일 날 미국 갔다 왔죠. 자, 핵추진 잠수함이 있어요. 미국이 허락 안 해줘도 핵추진 잠수함 만들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 NPT랑 한미 원자력 협정에 위반이 안 돼요. 근데 여기 들어가는 연료가 문제예요. 그렇죠. 여기에 농축 우라늄이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한미 원자력 협정에 의해서 농축 안 한다고 그랬고 NPT에 의해서 이 농축은 엄격하게 금지가 돼 있어요. 이걸 허락해 준 거예요? 농축이 뭐냐? 천연 우라늄에 우라늄 235는 0.7%밖에 안 들어있어요. 그러면 99.3%는 분열하지 않는 어려운 우라늄 235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라늄 돌에는 산속에서 캔 데는 우라늄이 얼마나 들어있어요?
들어있느냐? 0.1에서 0.5% 들어있어요. 네. 0.1에서 0.5% 들어있는 그 안에 분열하는 우라늄 238이 0.7%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요만큼이겠죠? 그러니까 이걸 골라요, 이렇게. 네. 그걸 농축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그래서 그걸 5%까지 농축을 하면은 원자력 발전소, 한 20%까지 농축하면 원자력 잠수함. 물론 전농축도 쓰긴 써요. 이게 농축이에요. 이거 평화적이죠? 근데 20% 되면 군용이잖아요. 29%까지 되면. 그 다음에 이걸 90%까지 농축하면 드디어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리틀버의 핵폭탄이 돼요. 그러니까 농축 권한을 주면 핵물질을 만들 수 있는 기본 기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NPT 국제 비확산 기구에서 주고 싶겠어요, 안 주고 싶겠어요? 막는 거예요. 근데 원자력 우라늄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려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 원자력 발전소 우라늄 사오는 거예요, 지금 농축 우라늄을. 근데 여기에는 더 고농축이 필요하거든요. 5%보다는 더 농축, 20%까지. 그 다음에 무기급도 쓸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쓰면 좋은 게, 무기급은 연료 교체 주기가 길어요. 한 20년, 30년 돼요. 네. 그걸 쓰고 싶죠. 그러니까 핵추진 잠수함 만들어라라고 했다는 얘기는 농축 권한을 주거나 미국이 우라늄 연료를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핵추진 잠수함 받는 것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농축과 재처리 권한도 달라. 그래서 위성락 실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갔다 와서 내년에 핵잠, 농축, 재처리 협상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다. 세 개 다 받겠다는 얘기죠. 그럼 재처리는 왜 또 문제가 되느냐? 우라늄을 쓰고 나오면 원래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길어요, 이렇게. 연료봉을 끄집어내거든요. 그러면 끄집어내면 이 안에 우라늄이 대부분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다시 재처리하면 우라늄을 회수해서 농축에 쓰고, 이때 우라늄 238이 중성자를 흡수해서 플루토늄 239로 전환돼요. 이 플루토늄도 연료예요. 이 플루토늄이 뭐냐?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펜면 핵폭탄이에요. 재처리 권한을 좀 뭐가 생겨요? 플루토늄이 생기잖아요. 한국도 내년이 되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거에 좀 더 가까워졌다. 아니, 원천 기술의 시작. 그러나 핵무기를 만드는 건 전혀 아니죠. 만들 수도 없어요. 그렇죠. 이 모든 기록을 남기니까. 네. 그러나 농축을 하면 우리가 연료를 자급할 수 있고, 재처리를 하면 지금 원자력 발전소에 연료봉이 천문학적으로 쌓여 있어요. 포화 상태예요. 이거 처리하지 않으면 2030년이 넘어가면 원자력 발전소 창고가 다 차요. 그럼 원자력 발전소는 더 가동을 못 해요. 일부 원자력 발전소는. 네. 근데 재처리를 하면 이 부필 현장이 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자력 농축과 재처리를 하면 농축과 재처리의 기본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고, 기본 기술이 생기고, 핵추진 잠수함에 연료를 자급할 수 있고, 네. 재처리를 통해서 연료의 효율성을 현저하게 증가시킬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지금 우리는 원자력 발전소의 세계 천진국이거든요. 근데 연료주기, 선행연료, 우라늄을 농축하는 원자로 이전을 선행연료주기라고 그러거든요. 네. 이것도 못해. 사용 후 핵연료, 후행 연료주기, 재처리 이것도 못해. 네. 그러니까 반쪽인 거죠, 반쪽. 근데 일본은 다 해요. 농축, 이 연료주기가 완성돼 있어요. 네. 그렇다고 일본을 우리가 핵무장한다고 의심하나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농축과 재처리 핵잠의 동시 추진은 우리한테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 왜? 핵잠을 위해서, 연료 주기 완성을 위해서, 네. 그 다음에 유사시에 대비하는 기본 메커니즘의 농축과 이해를 위해서. 그러나 이건 핵 무기 확보는 절대 아니고 해서도 안 된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뭐 한국에서 핵무장 해야 된다. 여론은 높아지면 안 된다. 더 낮아져야 된다. 그래야 믿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다시 한번 재단하고 말씀드리지만 이건 기본적인 거지, 이렇다고 뭐 핵무장 한다 어쩐다? 절대 아니다. 할 수도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